아마도 빠르면 올해 찬바람이 솔솔 나는 9월달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5월달 이더리움 현물 ETF를 좀 기대를 많이들 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도가 아니라 99.9%는 5월달 가능성 없는 건 이미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비트코인 갠슬러 발언에 2% 하락 8,700만 원대. 지금 SEC 게리 갠슬러 위원장이 가상자산은 증권이다 라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SEC 위원장이 뭐라 그러냐면 가상자산은 증권이다. 그 뜻은 이더리움도 증권이야. 5월달 현물 ETF 꿈도 꾸지 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미 갤럭시 인베스코 이더리움 ETF는 승인을 연기시켰어요. SEC에서. 그리고 요게 중요합니다.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선물 ETF 신청을 철회했다. 요 기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볼게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그레이스케일이 기존에 이제 GBTC라고 선물 ETF 상품을 팔고 있었죠. 근데 이거를 법원에다가 소송을 했어. SEC가 이유도 없이 현물 ETF로 안 바꿔줍니다. 근데 법원에서 뭐라 그래요? 이거 바꿔줘야지 이유 없잖아 SEC야. 그래서 이번에 SEC가 어쩔 수 없이 기존의 그레이스케일의 선물 ETF를 현물 ETF로 바꿔줬죠. 그래서 이 소송건이 어떻게 보면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나머지 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나 승인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죠. 그러면서 그레이스케일이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그로 인해서 블랙록도 피델리티도 그레이스케일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소송이 어땠다 지금 그레이스케일은 이더리움 선물 ETF도 신청했어요. 야, 비트코인도 그렇게 해줬는데 이더리움이라고 안 될 이유 있냐? 근데 그 신청을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 비트코인처럼 만약에 법원이 그레이스케일 편을 들어줘, 손을 들어줘. 그러면 비트코인처럼 똑같이 야,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 되겠구나.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레이스케일이 지 혼자 철회를 했대. 무슨 뜻일까? 일단은 5월달 안 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안 될 줄 알고 있는 거고, 자,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철회를 하고 다시 블랙록이나 피델리티나 같이 그레이스케일도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SEC 측에서 야,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했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도 철회를 한 다음에 다시 부족한 법안을 이제 보완해서 블랙록과 피델리티, 뭐 아크인베스트 누님 얘네들까지 같이 이렇게 한 달 한시에 제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요게 아니라면 뭘까? 요게 아니라면 이미 사전에 블랙록과 SEC와 사전 협의가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에 1월 11일 날 그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딱 터졌죠. 터지고 나서 거의 한 달, 두 달도 안 돼가지고 블랙록이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갖고 있는 그 비트코인 보유 수량을 넘어섰어. 블랙록이. 미친 듯이 비트코인, 시장에 있는 비트코인들을 끌어모았죠. 자,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끌어모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1억 원이 넘었고 그런 거에만 신경을 써. 어떻게 모았고 얼마나 싸게 모았는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모았는지 그거는 몰라. 관심이 없어. 자, 이번에 손바꿈이 있었죠. 항상 ETF는 뭐다? 1등만 알아주는 시장이다. 그러려면 앞으로 그 블랙록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뭐 RWA, 가상자산 이런 ETF 시장을 이끌어 가려면 비트코인 ETF 1등 자리 역할을 딱 1등 자리를 붙이는 거, 지네들이 딱 1등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하게 생각을 하겠죠. 무조건 피델리티보다 1등 해야 돼. 우리가 1등 해야 돼. 그러면 한 달, 두 달 동안 미친 듯한 비트코인을 매집해야 될 겁니다. 여기서 매집은 ETF 자금의 유입을 뜻합니다. 실제로 블랙록이 사는 게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 현물 아닌가요? 자, 그레이스케일이 이 상품을 현물로 바꿔줘. 그거를 신청한 걸 어떻다? 철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맞죠. 기존의 그레이스케일 선물 상품을, 이더리움 선물 상품을. 이해되셨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블랙록이 짧은 기간 안에 비트코인을 미친 듯이 매집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저렴하게 담았죠. 거의 최저점으로. 싼 가격에 거의 2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레이스케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레이스케일. 자, 볼게요. 그레이스케일이 이번에 GBTC 그 수수료가 1.5였나요? 1.5 막 2% 굉장히 비쌌죠. 비쌌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높게 측정을 했었던 이유
왜 높게 측정을 했다? 사전에 SEC와 블랙록과 서로 협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블랙록과 같이 경쟁해봤자 안 되는 거 알고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SEC랑 같이 이렇게 현물 ETF 한 날 한시에 같이 똑같이 승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어떻게 했다? 수수료를 높여서 여기에 있는 자금들이 어딜로 빠져나가게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기존에 있는 금융권으로 자금을, 비트코인을 보낼 수 있는 이런 환경들, 이런 것들이 구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높다. 그레이스케일 없으면 불가능했죠. 불가능했죠. 이번에 1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레이스케일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레이스케일이 어떤 역할을 했다? 블랙록이 시장에 있는 비트코인을 모을 수 있었던 대량의 대형 수급처 역할을 해줬죠. 수급처 역할을.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이 수수료를 높게, 어차피 지네들이 누울 자리를 알아. 누울 자리를 알면은 수수료 높게 해가지고 그만큼 또 버텨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레이스케일이. 어차피 서로 붙어도 안 될 거 아니까 수수료라도 높게 해서 재정적인 이런 것들 재정적인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고, 그리고 SEC나 얘네들 그 뒤에 있는 블랙록이나 얘네들이 모종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 조금 막아줄게. 오케이. 앞으로 계속해서 영업할 수 있게끔 도와줄게.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할게. 대신 그레이스케일 통해서 블랙록은 어떻다? 싸게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싸고 빠르게 모집할 수 있었죠. 매집할 수 있었죠. 대형 수급처 역할을 했었죠. 그레이스케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더리움도 똑같아, 이번에. 현물 ETF가 딱 승인이 돼. 그러면 블랙록 미친 듯이 치고 나갈 겁니다. 1등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대형 수급처가 필요하죠. 그레이스케일처럼. 대형 이더리움을 시장에서 끌어모을 수 있는 수급처 역할이 안 됐어. 환경이 안 갖춰졌어. 그러면 현물 ETF 승인도 안 됩니다. 제가 왜 5월 달에 현물 ETF 승인 좀 빠릅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까? 대형 수급처가 안 됐어, 지금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블랙록이 아무리 지금 밀고 붙여가지고 현물 ETF 승인돼도 시장에서 빼낼 수 있는 이더리움 그 수급처 역할이 안 돼. 안 나왔어. 자, 그럼 수급처가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볼게요. 지금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체인이 어디냐면은 비콘 체인이라고, 얘네 4,288만 개, 4,300만 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한 600만 개. 그 다음이 그레이스케일입니다. 300만 개. 그러면 얘네들한테 이더리움을 수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면 언제든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미국 시장에서 나올 수 있겠죠.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저는 올해, 만약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올해 된다 그러면 빠르면 9월. 빠르면 9월. 조금 이제 더운 거 좀 지나가고 9월 10월 좀 선선할 때, 그때 보고 있습니다. 그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레이스케일이 자진 처리하는 게 어떻게 바라보냐면, 모종의 좀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SEC나 블랙록이나 이런 관계자들이랑 서로 이런저런 얘기, 아니면 블랙록이 좀 매집할 수 있는 대형 수급사 역할을 좀 자처해서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압박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SEC 혹은 이제 금융사들 압박이. 어떻게 보면 그레이스케일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됐든 이더리움이 됐든 이 시장에서 그냥 없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냥 대형 글로벌 금융기관 얘네들이 인수하면 끝나요. 근데 지네들이 목숨을 유지하고 싶고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고 싶으면은 말 잘 들어야지. SEC나 블랙록이나 피델리티나 기존의 이제 금융 공룡 기업들한테. 그리고 9월 달이나 요때 이제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어디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됐죠? 최근에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콩이죠. 이런 내용들은 다른 방송 가면 못 들어요. 코인이시 채널이니까 들으시는 겁니다. 홍콩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딱 터졌죠. 자, 제가 예전에 이더리움 현물 ETF 말씀드리면서 홍콩에서 터진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 중요하다? 홍콩이 먼저 승인되기 전에는 미국 절대 못합니다. 왜? 이더리움이 예전에 그 ICO 통해서 이더리움을 많이 팔았는데, 비탈릭 부테린이 어디 가서 많이 자금을 끌어모았다? 중국 가서, 상하이, 베이징 여기 가서 자금을 많이 끌어모았다. 그러면 지금 이더리움을 중국계 기관들이 얼마나 들고 있는지 확인 파악이 안 된다. 가늠 파악이 안 된다. 가늠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미국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딱 터뜨려. 그러면 중국계 이런 기관들이 들어와서 외환을 미친 듯이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파악이 안 되면
안 되기, 홍콩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되기 전까지는 미국도 안 된다. 라는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홍콩에서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 됐고,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다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중국계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얼마나 갖고 있고, 어느 정도 들고 있는지, 현황 파악이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죠. 그러면, 미국은 이 자료를 토대로, 어떻다? 이 자료를 토대로, 중국에서 이 정도 들고 있네, A라는 기관, 펀드가 얘네 이 정도 갖고 있네. 그럼 블랙록 입장에서 어떻다? 앞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딱 했을 때, 여기서 대형 수급처 역할을 할 수 있구나. 홍콩에서도 가져올 수 있고, 미국에서도 가져올 수 있고, 어느 정도 이더리움 현물 ETF 시장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죠. 윤곽이. 어느 정도 예상 시나리오가 그려지죠. 블랙록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홍콩 이더리움 현물 ETF가 중요했던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러면 홍콩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됐다는 건 무슨 뜻이다? 미국도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스탠바이 됐구나. 그리고 지금 뭐를 만들어야 된다? 손바꿈이 가능할 수 있는지, 블랙록이 모을 수 있는 시장에서 대형 수급처 역할이 지금 준비가 됐는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준비가 안 됐어요. 5월 달에 현물 ETF 승인 힘듭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형 수급처 이게 안 됐어. 역할이. 지금 월가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그 진행 사항이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냐면은 얼마 전에 SEC가 각 암호화폐 거래소한테 야 너네 이더리움이랑 거래한 것들이 있지, 거래 장부들, 스테이블코인 입출금 내역들, 거래 내역들, KYC부터 해서 지갑 내역들 다 갖고 와. 거래소에 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럼 거래소는 어떨까? SEC가 이런 요청을 했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괜히 그거 줬다가 자기네들까지 털릴 수 있어. 그래서 계속해서 지진부진하는 겁니다. 지연시키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줄게? 이게 좀 미비됐네. 다음에 줄게. 미비됐다. 계속해서 지금 늦추고 있어요. 그리고 웬만해서 안 주려고 그러고 오픈을 안 하려고 하고. 근데 블랙록이나 피델리티나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 신청한, 요청한 펀드사들은 어떨까? 거래소들한테 계속 쪼우고 있죠. 야 빨리 줘. SEC가 빨리 주고 이런 것들을 해서 판가름을 하고, 그리고 너네들 거래소 한번 훑고 이더리움 생태계를 한번 훑어야, 흔들어야 손바뀜이 날 수 있잖아. 그리고 수급처 역할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는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있고,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한 펀드사들은 야 빨리 줘. 그래야 우리가 손바꿈이 할 수 있고 수급처 역할을 할 수 있잖아. 서로 지금 어떻다? 니즈가 다 충족이 안 되고 있죠. 다른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현물 ETF. 그냥 내피셜로 5월 달에 안 될 겁니다. 너무 빠릅니다.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해되셨나요? 왜 제가 5월 달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지. 지금 대형 수급처 역할 요게 안 정해졌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정해진다 그러면 만약에 5월달 이더리움 현물 ETF가 연기되면서 만약에 시장에 좀 안 좋은 분위기를 가져온다, 이더리움 가격이 좀 많이 빠진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코인 이슈 저놈이 말했던 환경, 해당 수급처, 현물 ETF 딱 터졌을 때 끌어모을 수 있는 이런 환경 수급처를 만들고 있구나. 환경이 갖춰져 가고 있구나. 그리고 기관들이 매집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중순에 이더리움 현물 ETF 블랙록 거 중요하겠죠. 연기되는 거. 이게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우리가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지금 기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대비하고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빠진다, 손바꿈이 일어난다, 대량 수급이 가능한 환경이 갖춰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더리움 현물 ETF 미국에서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는구나. 빠르면 9월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뒤집어지는 시그널 드린 겁니다, 지금. 자, 가겠습니다. 정리하고 다음 섹터로 넘어갈게요. 자, 그레이스케일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5월에는 현물 승인이 힘들어 보이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되려면 블랙록 같은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대량으로 수급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갖춰져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 갖춰지지 않았죠.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흡수한 것처럼 그런 환경들, 아마도 빠르면 올해 찬바람이 솔솔 나는 9월달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